그래서 한동훈이 그 비밀 회담을 하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실제 했다고 합니다. 내 처지가 좀 그래. 이 얘기를 할 정도 된다고 치면 사실 한동훈이 훈도시라고 하는 저희들 표현이 맞았던 거예요. 그렇지, 한동훈 도시. 정확한 표현이었네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제3자 특검 법안을 포기한 듯한, 이미 포기를 시킨 듯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최혜병 특검법을 철회하고 공수처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이 이 대국민 선언을 했던 당대표 때 얘기했던 가장 큰 공약을 당대표를 짓눌러가지고 당에서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지금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대표의 위상은 바닥에 떨어진 거고 어떠한 의원들도 한동훈의 영을 듣지 않습니다. 10명 못 모은다. 10명뿐만 아니라 있는 10명도 언제 봤다고 나한테 전화질이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한 대표님 전화 왔는데요. 야야야야, 나 지금 못 받는다 그래.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지금 뭐 의원도 아니고 원내에 있는 의원도 아니고 경력도 없고 판판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까이고 있고 심지어는 고참 의원들한테도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한동훈이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유지하기 그렇겠어요? 국힘 지지율이 이번 주에 4.2% 급락했습니다. 급락. 결국 이 지지율 급락의 원인을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동훈을 나가라 그럴 거예요, 이제. 예? 뭐 쇄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대위 체제? 또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훈도시에서 훈도시를 먹고 그냥 비대위 비대로 안게 생긴 거예요. 비대위는 이제 안돼보지도 못하고 쫓겨날 입장이거든. 그러면 한동훈도 판단 잘해야 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쫓겨나면 그나마 그동안 입고 있던 바지도 못 돌려받아요, 이제. 개업은 개뿔이나 뭐 개업도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고 100% 이혼당할 겁니다. 내 처지가 좀 그렇다. 지금 이 처지가 단순한 당내 처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에서의 처지, 장인 집안에서의 처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럼 한동훈이 진짜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독하게 맘먹어야 돼요. 윤석열, 김건희를 살려놓고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같이 못 가, 이제. 소년급제 이후에 30년을 쌓아왔던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마지막 저항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저항 못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한동훈은 진짜 절벽 끝에 쓴 거예요. 아니 이 정도도 못할 각오면 왜 정치판에 뛰어들고 왜냐면 왜 성렬이 형 하는 거 닦아냈냐고. 보니까 나도 대통령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성렬이 형 끝나고 나면 건희 누나가 나를 대통령으로 그냥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건희 누나는 너 시킬 생각이 없어요. 지가 직접 하거나 지 말 듣는 아바타랑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같은 교회 다닌 애들이랑. 그러면 한동훈이가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미 배는 떠났다. 끝났지. 끝났다. 그래서 이 분란의 조짐은요, 사실은 이제 한동훈은 결심을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냥 퇴출되고 훈도시만 있고 쫓겨날 것 같고, 이 내부의 어떤 혼란을 불러올 새로운 빌런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한동훈은 사실상 다 까인 거고요. 오세훈이 유력한 차기 주자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세훈이 저질렀던 한강버스 사업이라든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관련한 것들이 이제 개 털리듯이 털리고 있지 오늘부터 않습니까? 근무 시작하셨대요. 네. 근무를 시작했는데 얼마를 받을지를 모르신다고 합니다. 아무튼 230만 원 주고 근무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강남에 있는 엄마들만 전부 다 그걸 신청해서 쓰셨다고 하던데 어찌됐건 이게 곱게 끝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제 한강버스는 연기시켜놨으니까 차차 수습하면 되고, 제일 급한 게 지금 있는 아줌마들 230씩 주게 해갖고, 이게 이제 시범으로 들어온 거잖아. 시범단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거를 협의하고 뭐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의 혈세가 수천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사람들까지 필리핀은 쭉 대기 타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지. 서울 시민들 세금이 그렇게 줄줄 새는 거예요? 문제는 230만 원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근무 120만 원으로 말하자면 유연 근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그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그러니까 230만 원씩 안 줘도 되고 일단 9,000원까지 안 줘도 되고 7,000원 내지는 뭐 5,000원만 줘도 되게끔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는 조례나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지금 서울 시의회하고 또는 지금 행정부하고 지금 뭔가 얘기를 꺼내고 있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이런 홍콩 같은 나라들은 집 안에 가사 도우미를 상주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아니고 외부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물가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120만 원을 받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의 실수가 뭐냐면 싱가포르 갔더니 90만 원에 쓰더라.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90만 원 이외에 숙식 제공 조건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감안을 안 하고 그냥 인건비만 90주나 보다 생각하고 이 일을 벌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일을 벌리면서도 90만 원을 이걸 끊었어야 되는데 이걸 협의를 잘못해갖고 최저임금제를 같이 주기로 했다가 이 상황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문하나가 지적한 부분은 오세훈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일단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강남에 가사 도움이 필요하면 강남구청장이 되지 그러셨어요. 왜 애꿎은 서울 시민들 국가재정 투입해가지고 강남 아줌마들 지금. 그래서 문제는 뭐냐? 자, 말 잘 들어줄 줄 알았던 문수형이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바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오세훈이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러들였던 개인 회사가 있어요. 이 개인 회사의 임금 체벌에 관련된 실사 조사를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문수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오세훈을 수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풍문이 여권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 갖고 머리. 우리 부모님 국적 일본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모습이 너무 당당하고 멋있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확 늘어가지고 실제로 오세훈보다 지금 김문수의 인기가 차기 대권 후보로서 인기가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누가요? 나라에 제정신인 사람이 한 어디서요? 명도 없는 것 같아. 그쪽 동네는 누가 나와도 몰라. 한동훈도 60% 얻는 그거니까. 머리가 아니, 다 합치면 뭐 한 30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가 단순하게 고용노동부 장관 돼갖고 법카 쓰려고 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련해 있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제일 큰 현안, 나경원이 얘기했던 그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임금? 차등임금. 이게 이루어져야 한동훈이 준비했고 이민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싸게 쓸 수 있는 권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종이 어딜까요? 건설업이라는 거예요. 현장 노가다들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주고 써야 되는 여기에 값싼 노동력을 동원받을 수 있게끔 차등임금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건축비를 낮춰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려가지고 결국 이 모든 이 정부의 문제를 최저임금 지급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 권한을 김문수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남은 기업들한테서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오세훈을 제끼고 차기의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등장하면서 김문수가 너무 신이 났다. 어쩌면 이미 그거를 사전에 브리핑을 받고 나섰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열 상황 하에서 한동훈이 죽고 이제 차기 대권 후보로 있던 한동훈은 죽은 거예요. 일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이 반항을 하고 윤석열 등에 칼을 꽂지 않는 이상은 재기할 방법이 없어진 상황인 거고요. 그 차기를 노리고 있는 오세훈이 있는데 이 오세훈을 저격하기 위해서 김문수가 나섰다는 거지. 김문수가 외국인 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네요. 이제 지금 있는 입장에서 오세훈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를 하겠죠. 하지만 오세훈이 정리되고 날아가고 나면 그때 가갖고 기업 현황이나 국내 경제 실정을 생각해갖고 차등 임금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태도를 바꾸는 순간 갑자기 경제와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시나리오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대가리 안에는 노동자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주는 대로 받고 일해야 한다고 하는 천공 선생의 큰 그림이 밑바탕이 돼 있는 거고 결국 얘네도 똑같이 정법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이 아니냐. 그래서 이 다 떨어져가는 퇴물을 윤석열과 김건희가 다시 되살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